이번 시간에는 고전 시간 시가 10강 정선아리랑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책 69페이지 먼저 펴볼게요. 자, 69페이지에 2번 문제 보기를 읽고 들어갑시다. 자, 민요입니다. 정선아리랑 강원도 민요죠. 정선아리랑. 자, 이 민요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앞에서 배웠던 게 잡가,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뭐야? 형장가, 집장가 이런 거 다 뭐였어? 잡가였어. 잡가. 전문 가객이 부르는 잡가의 형태를 했는데 이제 일반 대중 서민들이 불렀던 민요에 대해서 합시다. 자, 앞에 있는 잡가랑은 약간 성질이 틀려. 민요는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문학의 성격을 가졌지. 그래서 이거와 같은 구비문학은 민중의 삶을 내용, 민중의 삶을 비교적 느슨한 틀 안에서라고 했어. 딱 그 시조나 한시와 같은 정형화된 구조 아니라 느슨한 틀 안에서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솔함, 그렇지? 진솔함. 자, 소박하게 보여준다. 이게 민요의 전반적인 특징이야. 자, 반면에라고 했다. 자, 반면에 한시와 같은 기록문학은 문화적 상층이 느끼는 상륙층이 느끼는 소회, 감정, 이것을 양식적 요건에 따라, 이건 무슨 말이야? 느슨하지 않은 틀, 그치? 자, 짜여진 형식, 그치? 규칙적인 요건을 말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양식적인 조건에 따라 조절하고, 자, 단순하지 않는 수사 표현으로 그려낸다. 자, 얘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차이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민요는 전문적이지 않은, 자, 지난 시간에 작가는 전문 가객이, 소리꾼이 부른다고 그랬어. 전문적이지 않은 창자에 의해서, 노래하는 사람에 의해 가창, 노래로 불려지지만 한시는 그래서 한시는 가창이 아닌, 한시는 노래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읊조리는 방식, 그냥 읊조리는 거야. 낭독하는 형식으로 불린다. 두 번째 차이점. 구비문학의 경우 채록 시기와 공간, 이 구비문학을 이렇게 수집해서 기록한 걸 채록이라고 그래. 채록 시기, 그리고 공간, 어디서 채록했느냐, 누가 제보자냐, 그리고 그걸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기록된 형태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변할 수 있다. 고정불변이 아니라 형태가 유동적인데 반해 기록문학은 이본에 따라 이본, 다른 본, 기록문학은 이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민요는 구비문학이고 한시는 기록문학이고, 민요는 민중의 삶을 느슨한 틀 안에서 진솔하고 소박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라면, 한시는 문화적 상층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양식적 조건에 조절하고 단순하지 않은 화려한 수사법 같은 거 비교로 그려낸다는 것. 민요는 전문적이지 않은 창자에 가창된다. 노래로 불려지지만 얘는 자, 한시 같은 경우는 낭독된다. 음영의 방식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비문학은 여러 가지 기록 형태가 유동적이다. 조건에 따라서. 기록문학은 이본이 존재할 경우에 그 원래 작품과 그 다른 이본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차이점을 보고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3번 보기도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70페이지에 3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정선아리랑에 대한, 자, 길잡이 한번 보자. 정선아리랑의 특징, 한 창은 쭉 여러 개의 연으로 이어졌는데 두 행으로, 각 수는 두 줄씩 돼 있어. 각 행은 맥락에 따른 의미나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병행하기도 하고 그냥 병행하거나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띈다. 두 행의 관계야. 병행하는 형태. 그러니까 첫 행과 두 번째 두 줄씩 있는데 그것이 서로 대등할 경우, 또 서로 반대되는 대립의 경우, 서로 상호 보완 등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가정하고 명령.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금지와 그렇게 된 이유, 원인과 결과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시의 객관적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읽고서 요거의 바탕으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우리 아리랑 정선아리랑 뭐 아리랑 많이 나오는데 항상 가사가 일정하진 않아. 자, 약 정선아리랑이 5,000여수래. 5,000여수. 어마어마하지. 지금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만 나와 있고 여기에 뒤로 계속 구전되면서 여러 다양한. 자, 이게 지금 정선아리랑은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창자가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슨 구조냐? 열린 구조다. 또는 열린 구조를 개방적 구조다. 그 말은 뭐야? 각수. 지금 여기 여수와 이수와 각수가 시의 각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냥 각수가 유기적이 아니라 나열, 금방 읽었지? 병렬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네, 자 다양한 창자가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수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왜 피나 모춘 3월 모춘 3월은 늦봄이야 늦봄. 자 음력 3월을 모춘 3월이라고 그래. 음력 3월이 아니라면은 투견새는 왜 울겠느냐라는 거야. 명사심리. 자 명사심리는 아주 맑고 깨끗한 모래가 펼쳐진 그런 모래사장, 백사장이 있는 바닷가를 말하는 거야. 깨끗한 모래가 깔려있는 바닷가가 아니라면 해당을 왜 폈냐 이런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평서문으로 하면은 명사심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래바닷가이기 때문에 해당화가 피어있고 이게 이유고 이게 뭐야? 결과야. 그치? 자 모춘 3월이기 때문에 득연새가 우는 거야 라고 하는 자연의 뭐다? 자연의 당연한 섭리를 노래한 거야. 한 번 더 할게. 자, 이 시와 요 첫 행과 두 번째 행 다 두 개씩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짜임이 구성이 비슷하니까 대꾸법이야. 그리고 왜 피겠느냐? 당연히 명사심리니까 핀다라고 하는 당연한 평서문이야. 그래서 서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자, 이 해당화라고 하는 이게 명사심리이기 때문에 해당화가 핀다. 그 다음에 늦봄이기 때문에 두견새가 운다라고 하는 것. 이때 두견새는 어떤 한의 상징이야. 좀 서글픔의 상징. 이런 정선의 사람들, 강원도 정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애환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 소재라고도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연의 섭리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더냐. 꽃같은 나를야 두고서 연락선을 탔나. 서산에 지는 해는야 지구야 싶어서 지냐. 나를 버리고 가신 임은야 가구야 싶어서 가나 할 때 요 야자를 일단 다 띄워봐. 다 제거시켜 보면 이러면 의미가 더 정확하게 해주고요. 얘는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그런 소리야. 자 볼까? 일본의 동경이 얼마나 좋냐? 좋으냐? 꽃 같은 나를 두고서 너 연락선 배 탔느냐? 그럼 이 연락선은 배는 바로 떠남과 이별을 뜻하는 그런 소재야.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동경으로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남과 이별을 이렇게 원망하듯이 노래를 한 거야. 자, 꽃같은 나보다 일본 동경이 더 좋았느냐라고 해서 떠난 님에 대한 이별의 슬픔, 이별과 그리고 님에 대한 뭐가 있어? 원망을 노래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똑같은 종결 어미를 쓰고 있다는 것도 운율이지. 서산에 해, 지는 해는야. 자, 서산에 지는 해. 지고 싶어서 지냐?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지. 왜? 자연의 섭리니까. 필연적인 거야. 지고 싶지 않아도 져야 돼.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것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갔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떠냐면, 비록 님이 나를 버리고 가셨지만 그 님도 그러고 싶어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떠난 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떠난 임을 뭐 하려는 태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야.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랬을 때 서산에 지는 해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어쩔 수 없이 해가 지고 떠나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별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말어라. 자,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 지금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이게 바로 아리랑이 전국에 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보편적인 어떤 민요긴 하지만 각 지역적 특색이 드러난단 말, 이런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수성에 기여하는 게 바로 이런 지명이야. 정선이 좋다고 해도 딸 주지 마라. 왜? 이유가 나와 있어. 강남밥 사절치기. 강남밥이 뭐야? 옥수수를 막 쪼개가지고 4등분해서 만든 밥이야. 밥 대신 어려우니까 밥이 쌀이 없으니까 이제 옥수수. 강원도 정선에 옥수수로 밥을 해먹는데 그거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 표현 봐봐. 이거는 강남밥 사절치기는 그만큼 정선에서의 삶이 공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지. 근데 이 어금니 다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분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갖다가 되게 심각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지. 이런 그래서 더 이 정선 사람들의 서글픔이 더 묻어난, 더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정선 사람들의 가난한 삶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정선에서의 궁핍한 삶을 노래했다. 해학적으로 삶을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어. 이제 마지막 면을 볼게. 정선의 구명, 옛날 이름, 정선이라고 하는 땅의 옛날 이름은 고려 때 이 명칭이 무릉도원이었대. 정선의 옛날 명칭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그런데 이 무릉도원은 대립이야. 어디를 가고 산만충충하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말 여기에서 정선에 지금 정선 땀이 그러면 산만충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영화롭고 번화하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단절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살기 힘든 그런 어떤 고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한탄이야. 그래서 이 옛날에는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는데 이제 지금은 어때? 산만충충한 살기 어려운 산골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변화상 안타까움을 지은 노래야. 그래서 여기 대조. 예전의 정선과 지금 요 노래, 지금의 정선의 어떤 대조 차이점을 노래한 거야. 자, 그래서 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 아리랑을 봤다. 그러면 이런 강원도 정선 아리랑에 들어있는 이 정선 지방의 독특한 정선 사람들의 삶의 정서가 들어있고 정선의 어떤 토속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이 정선 아리랑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고요. 네. 이 중간중간에 아리랑 이런 게 지금 다 있겠지. 후렴구가 있을 건데 지금 그건 빼고 요거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니다.